도시의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수많은 집을 주시하고 있는 한 남자. 그에게 과연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제 손만 거치면 집값이 2배, 3배는 올라갑니다. 손길이 닿으면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이 남자 도대체 집안 구석구석에서 뭘 찾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는 틈새에서 돈을 찾는 남자입니다. 그가 집안을 샅샅이 살폈던 이유는 바로 구석구석 틈새를 찾기 위한 것. 숨어있는 틈을 발견하면 곧 돈이 되리라. 그의 사전에 못 찾거나 놓치는 틈새란 없다. 틈새가 있다면 이 한 몸 던져 발견할 준비가 된 남자. 틈새가 금이다. 빈틈을 채우면 갑부가 될지어다. 틈새를 찾으면 연매출 10억. 집안의 틈새를 찾아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남자. 틈만 찾아다니는 원표 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갑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한 가정집인데요. 가공을 한 거야? 이곳에 틈새에서 돈을 찾는 남자 홍원표 씨가 있습니다. 집안 주방이 뭔가 분주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 주방 조리대가 없습니다. 전체 비용을 안 들여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꿔서 새 것처럼 최대한 만드는. 그러니까 리폼이죠, 리폼. 갑부의 틈새 시장은 주방 부분 수리였군요. 이곳에서 수리할 부분은 3군데인데요. 처음 시공은 깨진 주방 조리대입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이 부분만 금이 갔네요. 대부분은 이제 아주 펄펄 끓는 거, 그런 냄비나 주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올리면 그럴 때 깨지는 경우가 많죠. 일부분만 깨졌는데 전체를 바꾸긴 너무 아까운 상황. 무슨 수로 고칠 수 있을까 싶은데 우선 금이 간 부분을 잘 보이도록 펜으로 진하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엔 기계의 힘을 빌리는데요. 그런데 기계가 지나간 자리에 더 넓은 금이 생깁니다. 수리 가능한 건 맞나요? 이렇게 넓어진 틈을 어떻게 없앤단 말이죠? 이 전용 접착제랑 같이 몸에다가 껴넣어서 여기를 메꿀 거예요. 갑부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인데요. 대리석 조각을 끼우려고 깨진 부분을 더 넓게 벌렸던 거네요. 깨진 틈에 대리석을 채우니 결과물이 더 아리송합니다. 이 상태면 아까 처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이제 대신할 거예요. 그 티가 안 날 수 있을까요? 95%? 95%요? 안 날 것 같아요. 느낌으로. 깨진 조리대 수리는 이제부터가 관건인데요. 튀어나와 있는 대리석을 기계로 문질러 줍니다. 힘 조절을 하면서 말이죠. 보이시나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누가 깨졌었다고 상상이나 할까요? 아까 95% 했는데 99 해도 될 것 같아요. 틈새를 보면 완벽히 메꾸는 것을 철칙으로 하는 원표 씨. 마지막 미세한 틈까지 채우기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끝났어요. 끝나줬어요? 99.5%? 9.5%요? 0.5% 늘었네요. 더 들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어디가? 어디가 갈라졌어? 아마 괜찮을 거예요. 눈앞에서 사라진 틈새 담당 PD도 어리둥절한데요. 어디가 깨졌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죠.
틈의 상태에 따라 1-20만 원에 깨끗하게 수리할 수 있답니다. 갑부의 손길로 주방 조리대가 복원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공할 부분은 싱크대입니다. 세월이 많이 탄 모습인데요. 원래 처음에 있던 게 주대요. 이렇게 들어와요. 한번에 보면 엄청 노래졌죠. 원래 처음에는 하얘요. 이것도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세제로 닦기엔 무리가 있는 싱크대. 이런데 이런 색보다 더 하얗게 돼 있어요. 이럴 땐 새 제품으로 교체 가능한데요. 조리대는 그대로 남기고 싱크대만 딱 맞게 시공해 줍니다. 20-30만 원이면 새 싱크대로 교체할 수 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된답니다. 마지막 시공은 때가 탄 주방 조리대를 깨끗이 하는 작업입니다. 한 10년 막 이렇게 쓰면 이게 때가 자꾸 끼잖아요. 아무리 잘 닦아내도. 그러니까 처음 상태처럼 공장에서 출하할 때처럼 이렇게 전체를 광택 작업, 연마를 해서 한꺼번에 벗겨내는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조리대에 음식물이나 기름이 튀어서 찌든 때가 생기는데요. 인조 대리석 표면을 연마해주면 세제로는 닦이지 않는 때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3-4시간 동안 기계 작업을 한 후에야 비로소 새 조리대처럼 말끔해졌습니다. 새 조리대로 교체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완성됐습니다. 부분 리폼으로 새 주방이 탄생됐네요. 10년이 지나면 싱크대를 아예 교체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마다 또 쓰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집마다 가면 수리할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위층 아래층인데도 모양이 다르게 나중에는 나와요. 이런 부분만 수리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그 부분만 교체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니즈들을 자꾸 캐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다음 시공할 고객집으로 온 원표 씨.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고객님, 저 가스 네. 구멍을 뚫을 거예요? 가스 저희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아예 그냥 밑으로 뺄까요? 다시 누군가 가스를 쓰면 며칠 전 실측을 마친 집인데요. 이사한 지 8년 된 부부가 의뢰한 시공은 바로 원목으로 만든 주방 조리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니까 그 나무라 이게 겉에가 벗겨지거든요, 실이. 또 오염되기도 하고 흠집이 생겨서 썩는 것 같아가지고 바꾸게 됐어요. 비교적 물에 약한 나무 조리대 관리가 힘들었다는 주부. 자세히 살펴보니 곳곳에 오염뿐만 아니라 찌그러지고 벗겨진 것도 많은데요. 특히나요, 틈들이 걱정됐다네요. 우선 원목 조리대를 철거해 봅니다. 그 상판 틈 연결 부분 그 틈으로 이 물이 흐른 거예요. 물이 흘러서 일로 이제 떨어진 거죠.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더라고요. 그 나무도 일부 불었어요. 틈이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조리대 틈으로 물이 들어가 나무가 썩어가고 있는 상황. 저기 접합 부분에 물이 새가지고 위에가. 그래요? 네. 당황하셨죠? 원목 조리대를 제거한 곳에 인조 대리석 조리대를 설치해 주는데요. 그런데 조리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집을 지을 때 이 벽이 이 벽이랑 이 벽이랑 이 만나는 부분이 직각이 아니라는 거죠. 집 구조 때문에 딱 맞지 않았던 건데요. 그런데 직원이 갑자기 비닐을 붙입니다. 벽이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대놓고 자르면 여기저기 먼지들이 다 날리잖아요. 그걸 다 방지해서 한 곳에서 많이 자를 수 있게 비닐 작업을 치는 거죠. 설치 전
조리대를 맞춤으로 제작해 오지만 현장에서 변수가 많아 그때그때 맞춰서 시공해야 한답니다. 현장에서 자른 조리대를 다시 설치해 보는데요. 갑부의 성격답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습니다. 직접 제작을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 제품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복원하는 방법도 그만큼 알고 있는 거지. 그만큼 오래됐잖아요. 오래 해왔고. 집집마다 구조와 모양이 달라 주방 리폼 시공은 대부분 맞춤 시공으로 진행되는데요. 조리대 교체는 50만 원부터 가능하답니다. 3시간 만에 부엌 분위기가 싹 달라졌네요. 아우, 잘 마셨습니다. 깨끗해야죠. 뜨거운 거 아니면은 계속 멀쩡하거든요. 노안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 전에는 칙칙했는데 색깔이 화이트 색상이라 밝아 보여요. 주방이 밝아야 즐겁죠. 요리하는 것도. 제가 카페 오늘 많이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공 후 쉴 시간도 없이 이동하는 원표 씨. 대부분 가정집 시공이라서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녁 전엔 스케줄을 맞춰야 한다죠. 하루가 24시간도 모자란 갑부. 그래서 직원과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동 시간에도 원표 씨는 잠시도 쉬지 못하는데요. 전화 통화가 끊이지 않네요. 사장님 무슨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요? 문의잖아, 문의잖아. 작업 문의잖아. 근데 다 온다고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날짜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전화가 엄청 여보세요? 많이. 예, 싱크입니다. 그의 수첩엔 이미 스케줄이 가득합니다. 일이 많으세요. 쉴 틈이 없어요. 얼마나 많으세요? 차 타시기 전부터 이제 전화를 받으시면서 타시니까. 이런 고객 응대는 사장님이 좀 많이 하시나 봐요. 거의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직접 그 상황에서 견적을 바로바로 내드려야 되니까 제가 취직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견적은 내요, 제가. 처음엔 혼자 운전하며 다닌 원표 씨. 이제는 고객의 문의가 너무 많아 직원 도움 없인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라네요. 안녕하세요. 주방 리폼 전에 수리할 곳을 직접 보고 측정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비교적 주방이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어째 수납장 색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위아래는 생각보다 좀 멀쩡해 보여가지고 근데 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질감이 너무 크다고 만약에 하시면 여기를 그러니까 맞출 때 이것과 비슷한 색을 맞출 수는 있어요? 관리하기 쉽게 하이브로시 하고 싶어요. 유광으로. 네. 원래 입주할 때부터 이렇게 생겼었어요. 사실은 저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걸 쳐다보면서 이제 바꾸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 쓰진 않고 새 물건을 처음부터 뜯어내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좀 낭비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쓰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얘도 좀 낡았다 싶을 때 그때 같이 한꺼번에 바꿔야지 생각하고 그냥 좀 참았어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바꾸고 싶었지만 전체를 리모델링 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건데요. 부분 시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갑부에게 실측을 의뢰했다죠. 맨눈으로 도면을 빈틈없이 그려갑니다. 사진으로 보통 찍고 거기다가 그냥 실측 사이즈를 적으셔도 될 것 같은데 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그 현장에서 이 원래 있던 것들을 다 살리려면 그거 이외의 공간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야 원래 있던 것처럼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 치수를 그 치수들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주방 조리대와 수납장 등을 비롯해 4군데를 부분 리폼할 예정이랍니다. 처음에는 여기 전체를 다 좀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또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됐던 부분이고 부분 리모델링은 저 처음 알아가지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원표 씨도 원래 주방 리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폼 업무를 하기 전에 원래 설치를 하고 제작하는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설치 업무를 할 때도 일이 없어서 쉬었을 때도 되게 많았어요. 뭐 한 달에 열흘도 일을 안 했던 적도 많고 나중에 카드값이 다 나가고 났는데 통장에 25,000원 뭔가를 가려서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일을 가려서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이 싱크대가 다른 데는 멀쩡한데 여기만 깨져서 이것만 수리가 될까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시공이든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감쪽 같아요. 다른 업체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감사해요.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어 주방 부분 리폼 후기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인터넷 보고 연락드렸는데 진짜 싱크대 상판만 깨진 것도 수리 가능한가요? 예상치 못하게 쇄도한 부분 리폼 문의.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단번에 알았어요. 아, 이 틈새가 있구나. 이게 시장이 되고 돈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있었어요. 한 달 만에 그 분야에서 매출이 한 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틈을 계속 보는 거죠. 아, 이런 게 됐으니까 이런 것도 될 것이다. 반드시 여기에는 빈틈이 존재한다. 그 틈을 내가 파고들면 되겠구나.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언제 입주했죠, 어머니? 제가 지난주에 입주한 집에 뭐가 시공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우선 냉장고가 있는 수납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저 중간 거 저는 하길 잘했어요. 저분 그러니까 저기가 하얀색이었으면 되게 어색했을 것 같아요. 사실 고객이 입주하기 전 갑부가 시공한 곳인데요. 평범한 냉장고 장을 갑부표 맞춤 수납장으로 리폼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이 싱크장을 짜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 싱크업체 사장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렸었는데 되게 까다로워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개별 맞춤을 하려면 더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공동구매가랑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공동구매요? 그게 뭔가요? 같이 모여서 여럿이 하는 거죠. 많은 분들 했어요. 작업 자체는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시공한 거는 5, 60세대 정도. 주방 리폼 공동구매는 아파트 입주 설명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입주 전 고객들에게 냉장고 장 리폼을 단체로 주문받는 시스템이죠. 갑부는 또 다른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 참여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파고든 틈새 시장들도 그 시장의 틈새 시장인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어느 순간에는 탈피를 해서 좀 더 앞으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얼마큼 쫓아왔을 때 더 앞으로 가야 되고 더 앞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씩을 더 해보는 거죠. 오전부터 시작한 시공 스케줄을 마치고 원표 씨가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공장이에요. 공장이요? 공장 겸 작업실 겸 창고 겸 사무실 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방 리폼에 필요한 갑부표 맞춤 제품들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다죠. 공장 한쪽엔 사무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시공하느라 못했던 고객 문의를 마저 처리하는 공간이죠. 사무실에 와서도 여전히 바쁜데요. 그런 작업들을 정리해서 학계 금액이랑 정산하고 있어요. 하루가 부족하도록 일한 갑부의 매출이 궁금합니다. 한 130건, 150건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학계는 한 8,200만 원 정도. 빈틈을 찾아 메꾸며 주방 리폼을 한 원표 씨의 연 매출입니다. 이사철인 4월부터 성수기로 잡아 연 매출 10억 원입니다. 오후가 되면 현장 시공이 끝난 직원들이 공장으로 모입니다. 큰 작업이 아니면 직원 혼자서도 리폼 작업을 할 수 있어 생긴 시스템인데요. 내일 시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갑부와 직원들. 그런데 주방에 설치할 제품들은 보이지 않고 자재들만 보입니다. 원자재인데 대리석 원자재들을 가공을 해서 싱크대 상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가공하는 과정들에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제품을 고객 주방에 맞게 손보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로 처음부터 만든다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싱크대는 가구든 주문 제작하는 제품들은 다 그 사이즈가 집집마다 똑같은 집은 한 집도 없어요. 하다못해 위층 아래층도 달라요. 아파트가. 그럼 100% 수작업밖에 답이 없네요. 그렇죠. 그 집에 맞추려면. 인조 대리석 원자재를 꼬박 하루 동안 자르고 붙이고 다듬어야 집집마다 딱 맞는 조리대가 만들어진다죠. 주방 조리대를 만드는 첫 단계는 재단한 인조 대리석의 싱크대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갑부가 고객집에서 실측해온 주방 사이즈를 토대로 정확하게 대리석을 자르는데요. 모든 제품은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실측대 뿐만 아니라 제작할 때도 1mm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답니다. 기본 작업이 끝난 조리대에 갑자기 낙서를 하는 갑부. 왜 이러시는 거죠? 제가 지금 손으로 다시 지워볼게요. 지금 되게 빡빡 뭉치려고 있잖아요. 부드럽긴 하더라도 광택이 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데요. 인조 대리석은 표면을 깎아내는 작업이 필수인데요. 주방 조리대는 손때가 많이 타기 마련이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광택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 작업 어째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갑작스런 대리석 가루 공격의 담당 PD도 당황스러운데요. 꼬박 2시간 동안 연마 작업이 진행됩니다. 누르면서 할 때도 있고 기계 자체로 이제 깎으면서 작업할 때는 그거 자체가 깎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밀기가 쉽지 않죠. 무려 6차례를 반복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아, 다 되신 거예요? 네, 이제 다 됐어요. 와, 정말 광택이 반짝반짝 나는데요. 광택을 다 낸 거지만 가보겠습니다. 광택 내기 전엔 지워지지 않던 낙서 달라졌을까요? 똑같이 걷잖아요. 지금 다시 손으로 지워볼게요. 네. 오. 지워지죠, 깨끗하게. 네. 표면 자체가 광택을 내면서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뭐 이물질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게 닿아도 금방금방 닦여질 수 있는 거죠.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촉감도 아까랑 많이 달라졌나봐요. 그렇죠. 광택을 내면 표면이 부드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파리가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갑부 실력 인정합니다. 드디어 부분 리폼할 때 사용될 맞춤 주방 조리대 완성입니다.
밥을 시키라 그래. 작업하다가 나가서 먹기가 또 이제 번거롭잖아요. 나갔다 들어와서 또 다시 작업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아예 여기서 먹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밥으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피자를 먹지네요 오늘은.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각. 피자. 이것만 물고 들어갈게요. 작업량이 많아 식사 시간을 놓치는 건 부지기수라는데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야 모이는데요. 한두 사람 오다 보니 식사 장소가 좀 좁아 보입니다. 많이 더우셨나 봐요. 네, 지금 날씨가 워낙 더워요. 한여름이라 35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공장은 더 더우니까. 근데 이 식사 피자로 괜찮으세요? 피자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킨 거예요. 저는 싫어해요. 집어 먹지. 우리 왔나요?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오셨네. 한판 드시는 분. 제가 좀 치킨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많이 좋아하지, 많이. 그냥 이 위에까지 성인 넷이 앉기엔 좀 좁아 보이죠? 그래도 어떻게 다 앉긴 앉네요? 앉아요. 이게 다 하게 돼 있어, 다.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려울 뿐이에요.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 것 뿐인 거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갑부의 성격은 식사를 하면서도 나타나네요.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인조 대리석이 아닌 원목으로 뭔가를 만듭니다. 이 과장님 만드시는 건 뭐예요? 지금요? 네. 이거는 밥솥 네일. 밥솥을 당겼다 밀 수 있게 한 건데요. 기존이랑 네일 박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어떻게 다른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밖으로 돌출이 되거든요. 네일 자체가. 그러네요. 기존의 밥솥장 레일과 다른 점 눈치채셨나요? 갑부표 밥솥장 레일은 원목 안으로 쏙 숨겨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레일 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죠. 최대한 이제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대부분 수납장에 문이 달려있기를 원하잖아요. 뭔가를 감추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싱크대를 하는 경우도 이런 레일조차도 숨긴다는 거는 최대한 간결하게 이렇게 딱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 일을 처리할 때 거의 이제 완벽 위주로 가려고. 이게 저희들이 또 일이 자체가 AS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AS 했는데 또 AS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AS를 했으면 그거로 끝이 나게끔 하려고. 어제 문자 나왔는데, 우리 작업한 거. 고생했다고. 파이팅. 나도 왔는데? 응? 나한테도 왔어, 나한테. 그래? 오늘 오전에 시공한 고객이 감사한 마음을 전한 건데요. 와이프가 깜짝 놀랐어. 그래도 형이랑 나랑 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소비자분들을 만족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시공을 해서 그 상황들이 만족해 하시고 그걸 문자까지 주시면 우리는 더 좋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들어가십니다. 사장님만 나오셨네요. 그러네요. 해야 돼. 어떻게 사장님이 제일 오래 남아 계세요? 항상 그거는 약간 철칙처럼 먼저 퇴근하지 않는.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가장이 퇴근하고
그만두거나 사장이 일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냥 먼저 퇴근은 안 해요. 항상 늦게 나중에 퇴근해요. 자정이 다 된 시간까지 홀로 공장을 지키는 원표 씨. 11년째 그 신념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에겐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이 손으로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건축 모형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직장에서 제 의지랑 관계없이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IC샵을 가게를 열었을 때도 처음 의지랑 다르게 이게 좀 생각처럼 진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매끄럽지가 않았고. 전재산 투자했다면서 사업 잘 돼? 있는 돈 없는 돈 빌려서 1억 투자했는데 지금 다 날렸어요. 망했어요. 캐나다에 건축 모형 만드는 기술자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성공해서 오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캐나다로 향한 원표 씨. 한국에서 실패를 어떻게든 만회하고자 건축 모형 일에 몰두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캐나다 온 지 지금 2달이나 됐는데 월급도 못 받고 언제쯤 시급비 받을 수 있을까요? 곧 투자될 거니까 걱정 마.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어떻게 투자자가 투자 포기했대. 그럼 우린 어떻게?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사라졌습니다. 다시 올 때는 잘 돼서 온다는 생각으로 간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때 거기서 잘 안 되고 돌아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냥 거기 남을까도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남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해서라도 남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보낸 나날들. 형이 웬일이야? 너 요즘 술만 마신다며? 너 기술 있잖아. 그 기술 살려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가구 설치 일을 시작한 그는 주방 리폼 틈새 시장을 전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공장을 나서는 원표 씨. 그에게 늦은 퇴근은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지칠만도 하지만 일이 많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기에 원표 씨는 이 시간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일찍 퇴근할 때가 드물어서 그렇지 10시 7, 8시에 퇴근할 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있을걸요? So today I wrote a song for you cause a day can get so long and I know it's hard to make it through when you say 늦은 시간 퇴근하는 탓에 조심히 들어가는데요. 언제부턴가 생긴 버릇이랍니다. So I'm trying to put it right cause I want 모두 잠든 조용한 집안. all this trying has made me tired 거실에는 가지런히 이부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maybe that's a start. 이 이불은 뭐예요? 제 잠자는 이불. 잠자리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애들이 들어가면 깨요. 자는데 애들 또 깨면 와이프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거실에서 자요. 어디까지 움직여요? 씻어요. 진짜 씻어요. 잘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과 아내가 자고 있는 방을 살짝 들여다보는데요. 워낙 예민해서 만지면 깨요.
20대 초반 원표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아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가족을 위해 오늘 하루 후회 없이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저희 아내.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연애한 아내와 7년 전 가정을 이룬 원표 씨. 한 달 전에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만여 채가 넘는 집을 수리한 갑부. 그의 집이 궁금한데요. 20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19년, 2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저희 식구들 자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토피나 이런 비염 이런 게 있어서 좀 오래된 아파트를 일부러 선택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거죠. 수납장이며 조명 등 집안 구석구석 갑부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집 구입 가격 자체는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인테리어는 얼마나 드셨어요? 인테리어가 더 많이 들어요. 인테리어는 저 아직 다 저기를 안 해봤는데 1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안방은 사실 제가 가장 신경을 못 쓴 부분이에요. 평범해 보이는 안방에 비밀 공간이 하나 보입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거를 집사람이 이렇게 되게 쌓아놨었어요. 이렇게 너무 놀 공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겉으로 이렇게 표출되게끔 만족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죠.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주방 외에 정말 드레스룸 여기를 저만의 공간이잖아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방보다도 여기 혼자 있는 게 정말 좋아요. 드레스룸 공간만큼이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가방이 좋은 가방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못해 뭐 집사람한테 용돈을 받아 쓰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남들한테 못 해줬던 그런 보상들을 조금씩은 해주고 싶었어요. 1년에 한 번 뭐 생일 때나 결혼기념일 때 그럴 때 한 번씩은 해주고 싶었어요. 주방 리폼 전문가의 주방은 어떨까요? 한눈에 봐도 깔끔해 보이는데요. 아내 취향을 존중했답니다.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인 부분인데 일단 모든 상황들이 아내한테도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됐어야 됐고 그리고 아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항상 받는 피드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녹이려고 했던 공간이에요. 일단은 여기가 원래 벽이었어요. 근데 신랑이 벽을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런 작은 수납 공간이라도 이렇게 얕은 그런 수납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어서 깔끔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 알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주부들이 가장 바라는 주방. 바로 정리정돈이 잘 되는 깔끔한 주방이죠. 여자의 마음을 참 잘 아는 주방이라고 할까? 그런 세심함이 묻어나는 주방이라서 우리 신랑이 많이 신경을 써줬구나 생각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방인데요. 인테리어부터 가구까지 모두 갑부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원목을 이용해 침대며 책상 그리고 칠판까지 수제 제작을 했는데요.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계속 집안을 꾸미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빠가 직접 만든 칠판에 아이들이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막 글씨를 배우기 시작한 첫째와 낙서를 좋아하는 둘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칠판. 아빠 마음을 아는지 최선을 다해 글씨를 써봅니다.
이거죠? 예준이 호영표. 이 맛에 힘들어도 직접 만드는 거겠죠. 네, 아이들 때문에는 하는 것 같아요. 뭐 따로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아빠가 만들어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집에 오면 애들은 잠들어 있고 그리고 출근할 때에는 또 이제 등원할 때만 잠깐 얼굴을 봐서 항상 주말이라도 시간이 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려고 하죠. 나도 이거 귀여워.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 치러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겨우 달래고 나서야 집을 나섭니다. 지금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한 미안함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힘을 내봅니다.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맞아요. 지난번 실직을 했던 집인데요. 오늘은 시공을 하러 왔습니다. 교체할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필수죠. 여기서 보면 교체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금이 갔어요. 그리고 지금 하부장을 교체하시려는 건 지금 수납장 밑에가 물에 불었다는 거지, 상태가. 물이 흘러내리면서 고객에 거기에 닿으니까 지금 거기가 불어난 거죠. 수납장 위아래 색을 맞추고 조리대 교체, 그리고 옆에 있는 수납장 리폼을 할 건데요. 진행 상황을 꼼꼼히 보는 고객. 10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돈을 한 1,000만 원인가 그때 1,500만 원 달라가더라고요. 다시 바꾸는데 그렇게 하고 갔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입주한 거죠. 조리대 옆에 있는 수납장부터 리폼에 들어갑니다. 우선 수납장 안에 있는 내부장을 뜯어내는데요. 부분 시공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구도 이용해야 된다죠. 갑자기 내부장을 잘라내는 갑부. 장을 자르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기존 장들을 수납장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잘라서 맞추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또 활용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니까 기존 내부장을 일부 잘라낸 건데요. 공장에서 맞춤 제작한 원목 수납장을 그 공간에 끼워 넣을 거랍니다. 밥솥장을 만들기 위해서죠. 이쪽에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을 거니까 이쪽 위로 하고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레일이 여기 있는 거. 거꾸로 달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고객과 의견을 나눕니다. 아니 밑에서 아예 나오게 해요? 이렇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원목의 종류, 조명의 색깔, 그리고 콘센트 위치까지 오로지 고객을 위한 밥솥장이 탄생했습니다. 저희가 구멍을 그냥 이미대로 뚫을 수고 하고 하면 나중에 그 부분이 실제로는 원하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거나 뭐 나무를 뚫은 거를 다시 막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이런 포인트들은 여쭤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구멍 하나까지 고객에게 맞춘 수납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수납장 사이에 넣어야 하는데요. 갑부에겐 가장 기대되면서 떨리는 순간. 과연 틈새 없이 정확히 기존의 수납장 안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꽉 막혀있던 수납장이 환한 밥솥장을 품은 수납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부분 리폼으로 분위기와 용도가 확실히 변했죠. 다음은 위아래 색깔이 달랐던 수납장 리폼인데요. 문짝을 흰색으로 교체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하얀 수납장 색에 맞게 주방 조리대를 밝은 색으로 바꿔주는데요. 인덕션 설치를 끝으로 4가지의 부분 리폼이 완성됐습니다. 하루 만에 10년 된 주방이 새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방 시공을 새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되게 깔끔하게 잘 됐네요. 잘하시네. 이게 되게 잘 맞췄어요. 이게 원래 장마집에 선이 보이거든요. 근데 선은 거의 안 보여요. 선이 어디인지 몰라요. 역시 빈틈없는 갑부의 시공. 그 꼼꼼함에 고객도 만족한 눈치입니다. 새 주방을 얻은 것 같은 기분 아닐까요? 집이 이쪽 분이 확 살아요. 이쪽 지금 그 전에 약간 이 색깔도 전체적으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색이다 보니까 약간 톤이 죽었거든요. 네. 가격적인 면에서 처음에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5분의 1 가격 정도 들어서 가격 대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전체 시공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주방 리폼이 완성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주방으로 재탄생했네요. 며칠 후 안녕하세요. 다 치우셨네. 다쳤죠? 네. 잘 치웠죠? 그래. 어제 밤에 싹 나갔어요. 시공을 하러 왔는데 수리할 곳이 없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그때 수평 기계로 집 구조를 살펴보는 갑부. 이게 약간 마루 라인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준이 삐뚤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마루 라인으로 맞춰. 기둥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마루에 맞춰요? 기둥이 삐뚤어요. 기둥이 약간 틀어졌어요. 이번엔 주방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집 구조가 문제인데요. 삐뚤어진 기둥 보이시나요? 라인 땄잖아요. 저기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이 라인대로 이렇게 잘렸고요. 주방 조리대를 잘라서 구조를 바꾼다는 말인가요? 눈으로 보기 전엔 상상이 안 갑니다. 못하는 것 없는 갑부일지라도 주방 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을 텐데요. 조리대 일부분을 거침없이 잘라내는 갑부. 사실 이런 작업은 고난이도에 속합니다. 집에 있는 상태를 자르고 하는 건 실제 상황에서 걷어내고 작업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기존 걸 손상시키면 안 되잖아. 알 수 없는 모양으로 순식간에 조리대를 잘라냈는데요. 무참히 잘려진 조리대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주방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둥선에 맞춰 조리대를 자르는데요. 이 처참해진 조리대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던 갑부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됩니다. 조리대에서 잘라낸 인조 대리석을 두드리는데요. 무슨 일이죠?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네. 때리다 보면 아 이게 떨어지겠구나, 찢어지겠구나, 어디까지 벌어졌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리로 느끼는 거예요. 대리석이 떨어질 만한 지점을 소리로 감별한다는 거죠. 힘들게 인조 대리석을 떼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인조 대리석을 재단해 자른 조리대 단면을 마감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사장님, 고기 틈도 메꿔야 돼요? 지금 원래 안 메꿔져 있었는데 모양상 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메꿔도 되는 건데 근데 보이니까. 남들은 모를지라도 본인 눈에 보이는 틈은 모두 메꿔야 만족하는 갑부. 틈새를 메꿔주니까 제 속이 다 시원. 갑부의 꼼꼼한 성격 덕에 완벽하게 복원됐네요. 우리 사장님은 이런 거를 용납을 못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쁘게. 그냥 뭐 고객님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거 잘 못 넘기셔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거죠.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 온 원목 식탁을 조리대와 기둥 사이에 설치하는데요. 주방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만들어 온 식탁도 빈틈없이 시공됐네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식탁 밑엔 가전제품 크기에 맞춰 수납장을 제작했는데요. 갑부 손길이 닿은 지 반나절 만에 주방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주방 모습에 고객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해놓으니까 더 예뻐. 네, 해놓으니까 훨씬. 저희는 싱크대를 고친 게 아니고 그 새로운 아일랜드를 만든 거거든요. 새로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만족해요. 너무 예쁘네요. 지금 보니까 봉사한 거 보니까 예뻐요. 그의 철칙이 오늘도 통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들을 어느 순간에 그 바뀌는 게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틈새 시장에서도 좀 더 넓은 틈새를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의 또 어떤 시장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분야를 또 다시 공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원표 씨는 말합니다. 한 분야에 틈새가 있다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그 틈 속에 반드시 세기를 만들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야. 자기야. 난 구워서 틀어. 나는 기어서 사업. 우연인가 필연인가 전복과 삼겹살의 예상치 못한 만남. 드디어 시작되는 맛의 신세계. 특이한 조합인 것 같아요. 하모니 아주 좋아요. 달라서 더 찰떡궁합 연매출 11억 전복 부부의 이야기 다음 주 공개됩니다.